안녕하십니까, 톰님. 예,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뭐죠? 오늘 영상은 최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르고뉴 2021 빈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르고뉴 2021 빈티지는 최근 출시된 빈티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빈티지로 손꼽히는데,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 포도가 자라는 데 있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고, 와인 메이커들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만나는 와인 메이커마다 가장 어려운 빈티지였다. 정말 포도밭에서 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기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성장기에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는데요. 온화하고 습한 겨울 날씨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포도 성장과 싹트기가 평년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3월 초부터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4월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고, 거기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 나무가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특히 샤르도네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내렸는데요. 제가 마침 이 시기에 부르고뉴에 있었는데 4월에 눈이 내려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메이커들도 약속을 했는데, 나 지금 아침에 포도밭 가야 돼,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약속도 취소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추웠었어요 이때. 이렇게 이제 싹이 트고 온도가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싹이 얼어버리고 이제 돋보기 효과로 인해서 싹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1 빈티지는 이렇게 서리와 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시작부터 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간헐적이지만 비가 많이 내렸고요. 이런 비로 인해서 곰팡이균이 발생을 해서 포도 성장에도 굉장히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마침내 기온이 올라서 포도나무가 건조되기 시작했고, 다행히 따뜻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곰팡이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는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생산자들이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 시기에 우박이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거기에 이제 7월과 8월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는데, 생산자들은 다시 한번 곰팡이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마침내 수확 전에 조금 좋아졌는데요. 다행히도 포도가 마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9월 보통 20일 정도 생산자들이 많이 시작했거든요. 22일, 23일 그 시기에 보통 수확을 시작했으니까 2020 빈티지가 수확을 8월 말에 대부분 끝난 거 치고는 거의 한 달이 늦었다는 거죠. 그만큼 포도가 잘 안 익고 비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레드포도 품종이 화이트 포도 품종보다 더 빨리 숙성이 되었습니다. 우박, 서리, 비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1 빈티지의 경우는 수확량이 대폭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에는 아예 생산을 하지 못한 밭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약 6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르고뉴 2021 빈티지 레드 와인들은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만 화이트 품종의 수확량이 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꽤 좋았습니다. 2021 빈티지의 한 가지 특징이라면, 시원한 기후로 인해 알코올 도수가 많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날씨가 더워지기 전 클래식한 빈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에 이제 봄과 가을,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 봄에 부르고뉴를 방문해서 2021 빈티지 와인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었는데요. 부르고뉴 와인 평론가들은 어려웠던 기후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지닌 와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확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와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두 작을 배정을 받은 게 한 60%에서 7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빠졌다는. 자,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막상 픽상입니다. 여기 이제 브루노 클레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루노 클레어의 아들인 그 에드와드하고 아더는 2021 빈티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아버지조차 가장 어려운 빈티지라고. 특히나 샤르도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초기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일부 포도밭에는 이제 캔들로 보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야기했고, 4월에 서리로 인해서 피노누아는 50%, 샤르도네는 7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서리뿐만 아니라 습기 찬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했고요. 수확기에 발병한 이제 보트리스는 와인 생산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확은 9월 22일에 시작되었고요.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2도에서 12.5도로 나타났고, 일부 와인들은 보당을 했다고 합니다. 브루노 클레어는 약 4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으며 평소보다 조금 가벼운 스타일로 양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티지가 빈티지라 구조감을 좀 얻기 위해서 큐베마다 이제 5번의 펀칭 다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빈티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었으며 특히 주브리 샹베르땡 지역의 와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죠. 50에서 70이 날아갔으면. 자, 다음은 이제 아래쪽이죠. 주브리 샹베르땡입니다. 주브리 샹베르땡은 역시 주브리 샹베르땡의 지존 아르만 후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에릭 후소의 딸인 시르 후소는 2021 빈티지의 경우 4월에 서리가 내린 후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이디움을 비롯하여 이제 다른 곰팡이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고, 보트리스가 수확기에 이제 발생하여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병충해에 대한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했고요. 수확기에 내린 비와 그 습도 때문에 포도밭이 진흙투성이로 인해서 기계를 투입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밭에 그래도 들어가서 기계로 좀 포도밭을 다지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진짜 생으로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누구한테 들었었나? 아르노 앙떼한테 들었었다. 그 앙떼가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 법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포도 저희 배례종 하면 저도 사실은 가서 그 배례종을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자가 없는 사람들도 일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2021 빈티지부터 해서 그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포도 딸 때 사람들이 없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대요. 들어보니까. 넘어가서 아르만 후소 같은 경우 수확은 이제 9월 22일부터 시작했고요. 일부 열매들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포도 상태가 이제 굉장히 깨끗해 보였지만 이제 실제로는 속이 썩어서 이제 매우 신중하게 소팅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리와 어려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손실이 아주 컸고요. 평소보다 훨씬 작은 양인 18헥토리터 퍼 헥타르만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힘들었던 2013 빈티지보다는 썩은 부분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제일 우리 물빈을 무슨 빈티지라고 해요? 11, 13. 그렇죠. 11, 13이죠. 그러니까 2013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때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때만큼 이제 비가 많이 온 거죠. 그리고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13도에서 13.5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말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3 빈티지보다 젖산 발효 시간은 더 짧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 빈티지의 스타일은 이제 앞선 굉장히 더운 빈티지죠. 2018, 19, 2020 빈티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으며 이제 파워와 밀도는 조금 작더라도 훨씬 더 좀 프레시하고 투명함이 돋보이는 와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줬습니다. 대충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 작가님도 저하고 이제 부르고뉴만 벌써 한 10번 넘게 갔을 건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무슨 빈티지예요? 볼빈이죠. 그렇죠. 보통 이러면 이제 조금 와인의 농축미가 많이 떨어진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모레생드입니다. 모레생드의 최고의 생산자인 두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레미 시스가 이야기한 2021 빈티지는 역시나 4월에 많은 서리가 내려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샤르도네에 치명타를 가해 힘든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날씨는 덥지 않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병충해에 시달렸던 빈티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 햇볕이 나지 않아서 포도가 굉장히 천천히 익는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레미 형이 설탕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진짜 설탕 시킨 거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주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 한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8월달, 7월달에 프랑스의 설탕 회사 주식을 사라.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왜? 겁나게 많이 사거든요. 모든 프랑스에 있는 와인 생산자들이 다 설탕을 샀는데 아마 이 회사들이 18년, 19년, 20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설탕을 안 사서.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두작은 9월 25일부터 수확을 시작했고요. 10월 1일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이제 시간도 당연히 많이 들었고 소팅에 들어갔고, 적게는 30%, 많게는 75%까지 포도를 솎아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솎아내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썩은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두작 같은 경우에는 홀클러스를 쓰니까 아예 잘라서 해야 되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겠죠. 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마을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3.5도가 나와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가적인 보당은 하지 않았고요. 양조 과정에서는 약 50%에서 70%의 홀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번 정도의 펀칭 다운을 실시했고, 평소보다 좀 가벼운 스타일로 양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레미 시스가 말하는 2021 빈티지는 1980년대 빈티지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며, 특히나 이제 1985년 빈티지와 매우 이제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재질감이나 에너지 부분이 닮았다고 합니다. 두작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탈 와인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평소보다 많게는 한 70% 줄었고요. 작게는 한 30% 이상 배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은 동의를 해요. 힛 웨이브가 오기 전에, 아니면 7, 80년대에 이제 부르고뉴에 그렇게 덥지 않았던, 굉장히 좀 시원했던 그런 부르고뉴의 특징을 잘 표현한 빈티지라고 하는데, 85년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밸런스도 좋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91년이나 93년 같은 부르고뉴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샹볼 뮤지니입니다. 샹볼 뮤지니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샹볼 뮤지니의 거장 꼼트 조르 보게입니다. 이제 프랑스와즈 미에를 대신에 양조를 책임지고 있는 장 루파텔리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수확을 진행하였으며, 수확량이 15헥토리터 퍼 헥타에 불과했기 때문에 생산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포도는 예외적으로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와인의 퀄리티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꼬띠르 본의 샤르도네는 거의 다 전멸을 했지만, 반면 뮤지니 블랑, 이제 뮤지니 밭에 있는 저기 샤르도네죠. 그런 경우에는 최고의 포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꼬띠르 본하고 뉘하고, 왜 이 작가님 차로도 우리 가면 워카일 호텔에서 김포공항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길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제 부르고뉴를 시작하고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차이를 좀 느껴요. 아, 올해는 꼬띠드 본이 조금 더 좋았구나, 아니면 올해는 꼬띠드 니가 좀 좋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거의. 근데 요즘은 진짜 때로와의 차이가 조금씩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기는 해요. 어쨌든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샤르도네는 올해 뮤진이 블랑 최고다. 한번 테스팅 해봐야겠다. 어떤가 진짜 2021 출시되면. 보규의 와인들의 경우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이제 12도에서 13도로 아주 좋았고요. 샹멜 뮤지니를 제외한 다른 큐베들은 약 5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1 빈티지의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이제 2014 빈티지와 흡사하며 와인이 맑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자켓 프레드링 미니입니다. 프레드링 미니에는 최근 기후를 보면 부르고뉴가 남쪽으로 약 300km 정도 이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가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높은 열과 견조에 대한 DNA가 아직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2021 빈티지의 경우 본마르를 제외한 모든 포도밭이 서리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최악의 영향을 받은 것은 뮤지니, 레자무르, 그 다음에 샤르도네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리생절 프레미크루, 클로드라 마르쉘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클로드라 마르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개 정도의 배럴을 생산하는데요. 2021 빈티지는 단 3개의 배럴만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2021 빈티지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탑세븐자들은. 그리고 이제 수확기 이전에는 끊임없이 이제 곰팡이의 괴롭힘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보트리스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9월 16일부터 수확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평균 수확량은 약 25헥토리터 퍼 헥타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3도 내외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요. 양조 과정도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고 합니다. 프레드릭 미니에는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로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이 간 빈티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2021 빈티지의 품질은 이제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출시가 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조입니다. 부조의 대표적인 생산자죠. 이제 샤토 드라뚜르는 2021 빈티지의 경우 4월에 내린 서리의 영향이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나 꼬띠드 보네 샤르도네는 아예 건질 수 없을 만큼 서리의 피해가 혹독한 빈티지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의 생장 기간은 매우 습했고요. 많은 질병 때문에 치료에 전념했던 빈티지였다고 합니다. 꼬띠드 보네의 경우에는 9월 23일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꼬띠드 리의 경우는 9월 25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띠드 보네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약 80%를 잃어버렸고요. 꼬띠드 리는 최소 50%, 많이는 60%를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2도에서 13도 정도였으며 클로드 부조만이 이제 13.5도로 조금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더웠던 빈티지죠. 2022 빈티지나 2020 빈티지에 비해서 이제 껍질이 상대적으로 얇았기 때문에 설퍼는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양조에서는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 빈티지의 품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확신을 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시간이 갈수록 와인이 이제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2021 빈티지는 사실 1980년, 90년대에서 가장 어려운 빈티지였던 1987 빈티지를 놓을 정도로 이제 어려운 빈티지였지만 와인의 성질에 따라서 와인은 충분히 이제 변화를 할 수 있으니 본인들은 와인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빈티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플래그십 와인인 이제 오마주와 장 모레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 빈티지, 19 빈티지 진짜 맛있었는데 다투도 생산량이 60% 날라갔으니까. 자, 다음은 본노만에입니다.